안녕하세요. 잘방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여러 개발 호재들이 있는데요. 가장 핫한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광명 옆에 있는 철산역 주변의 재건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뉴타운과 철산 재건축, 주공 재건축은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동은 다르지만 거의 같은 대단지로 이렇게 묶여 있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항상 비교해 가면서 시세를 예측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광명 뉴타운에서 지금 가장 노른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광명 11구역입니다. 11구역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11구역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요. 3,000세대가 넘는 굉장히 대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여기 광명남 초등학교도 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광명남 초등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1구역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속도가 느린 편이지만 입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가장 광명 뉴타운에서 빠른 것은 광명 에코자이 위브로 2020년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6구역인데요. 여기가 가장 빠르고 그 뒤를 이어서 15구역도 이미 철거가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구역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그 면적이라고 보는데 가장 근처에 있는 목동이랑 비교해 본다면은 사이즈 면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러한 신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 뉴타운뿐만이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철산 주공까지도 다 합쳐진다면은 충분히 미니 신도시급의 규모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대단지가 된다면은 완전히 지역이 탈바꿈이 됩니다. 그냥 어느 한 단지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와 시세 상승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의 한 예로 마포 지역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포 지역도 어느 한 단지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많은 단지들, 그리고 이 서대문 광명에서도 철산동뿐만이 아니라 옆에 광명 뉴타운까지 합쳐서 보는 것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포 지역뿐만이 아니라 서대문 지역에 있는 지역까지도 다 합쳐져서 큰 이 블럭을 형성하기 때문에 여기 전체가 완전히 다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례가 또 하나 있는 게 대부분의 뉴타운들이 그렇겠지만 이 신길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길 뉴타운도 어느 한 단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대규모 단지들이 뭉쳐져서 전체적으로 그 동 전체가 도시 동 전체가 바뀜으로 해서 심지어는 학군까지도 좋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광명 뉴타운도 그것을 지금까지의 역사를 봤을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비해서도 규모 면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 광명과 철산 지역이 합쳐져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광명 뉴타운을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가 직주 근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직주 근접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가장 옆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이쪽에서의 그 직장, 그 다음에 구로 디지털 단지 이쪽에서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고소득자들이 많은 여의도 지역까지도 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이쪽에 도로가 하나 놓여지죠. 그거 덕분에 마곡이라 도로로서 더 빠르게 직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교통이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곡과의 그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마곡 직장인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광명 테크노밸리도 이미 발표가 났죠. 이쪽 밑에 있는 광명 테크노밸리에서도 많은 일자리가 생김으로 해서 이쪽으로의 직주 수요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광명 뉴타운은 지금 생각하는 이 주변 시세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다 바뀌었을 경우를 생각해서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미래 전망이 밝다고 보여집니다. 투자 목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1구역, 2구역도 굉장히 괜찮은 이유가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서울과 가장 가깝습니다. 그냥 이렇게 광명 뉴타운만 봤을 때는 광명 사거리만 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봉역과 9일역, 1호선 라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1구역이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과도 가장 가깝고 1호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신설돼서 중푸마, 초푸마 그런 학군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여기 목감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쾌적함 그 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어서 1구역, 2구역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특히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서 이주비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9.13 대책덕 때문에 대출이 많이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예상했던 것보다 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된 사람들이 급하게 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양 재당첨 금지 그거가 걸린 사람들은 한 개는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광명 뉴타운이 좋기는 하지만 서울에 그런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지역 투자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역 그런 지역과 광명을 두 개 다 들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노량진 이런 곳에 비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아무래도 서울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던지는 바람에 이쪽에서 급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급매가 언제까지 다 소진되느냐 그것을 이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매들이 많이 소진이 됐고 소진되어서 다시 반등하는 시세 포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게 아닌가. 시간이 지나고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충분히 오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못 버티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기다리면은 확실하게 그 보상이 오는 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급매로 내놓는 물건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여기 광명 뉴타운에 들어가고 싶은 대기 수요자들이 과연 어떤 타이밍에 여기를 들어가야 될까 그것을 봐야 했을 때는 그것을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13 대책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비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2구역이 아무래도 급매가 좀 많지 않았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라고 봅니다. 그거에 이제 비교 대상으로 봤을 때 인천이나 수원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인천이나 수원보다는 광명시 이쪽이 서울과 가장 붙어 있고 거의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입지적인 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비해서도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해 봤을 때도 광명이 가격 메리트가 더 있는 것은 아니냐는 판단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겠죠. 그래서 다주택 규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아주 좋은 찬스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뉴타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여러분의 요청이 있다면은 광명 구역마다의 장단점과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떠한 전략을 짜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저에게 컨텐츠를 만드는데 더욱더 힘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 컨텐츠를 계속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